예전에는 주거용도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5060 분들이 경매를 사실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매를 잘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와나 렌트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하프 옥션의 대표님이시자 월세 보증금으로 부동산 산다의 저자 신기선 대표님을 모시고 5060들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할까요? 경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하프옥션 대표 신기선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경매업을 하다 보니 제 경험과 또 제 실제로 낙찰 받았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우리가 그 노년을 대비한 투자에 대해서 이 경매도 좋은 길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제가 권하고 오늘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네, 예.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뭔가 책에 있는 뭐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정말 실제 뭐 상담도 하시고 경험하신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5060 분들이 아마 가장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경매에 대해서 경매를 내가 하겠다 했을 때 투자하는 금액대는 보통 얼마 정도를 갖고 하시나요? 대중 없으세요. 대중 없으신데, 네. 이제 물론 사실 지금 5060 세대들이 네. 제가 이 업을 저는 일단 물론 제가 제 자체적인 경매도 하지만 네네. 이제 대부분 고객분들 거를 이제 안전하게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수수료도 받고요. 네, 그렇죠. 수익을 내면서 하지만은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분들이세요. 5060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몇 년 뒤에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여윳돈들이 좀 있으세요. 뭐 안정되게 집도 갖고 계시고 네. 하지만 또 여윳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잘 굴려볼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추천해요. 경매만큼 안전한 투자가 사실 없거든요. 네. 뭐 주식은 가끔 깡통도 찬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경매는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깡통 찰 일이 없습니다. 아, 또 손해 날 일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큰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최하 뭐 저는 뭐 2, 3천 가지고도 하시는 손님 보셨고 또 네. 많게는 뭐 몇 억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몇 안 되시면 저가 해드린 고객분들 중에 뭐 자금이 뭐 몇십억, 몇백억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뭐 자금 금액은 대부분 보면 자금이 많으시더라도 네. 내 경매 한번 해볼게 하는 게 네.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나 한 1억 가지고 한번 해볼게 하시는 분들이 네. 많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투자하실 금액은 정말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치더라도 대표님이 보시기에 경매를 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네.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적은 돈 가지고도 가능은 해요. 네. 사례로 뭐 이따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다만 돈 1,000만 원 가지고도 네. 월세를 몇십만 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물건을 범위를 좀 넓혀서 보면은, 네.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 있으면은, 좀 다양한 물건도 네.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매를 좀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그래도 선택의 폭도 좀 넓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물건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5060 분이 이제 5천만 원 들고 대표님 찾아왔어요. 그럼 대표님은 이분한테 어떤 컨설팅 해주실 거예요? 물건을 찾아야죠. 네. 찾아야 되고,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주거용도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서울 근교에 중소도시, 뭐
의정부, 분당, 뭐 이런 위성도시라 하죠. 네. 네. 이런 데에 아주 중심은 아니지만 외곽의 빌라들 같은 경우는 네. 뭐 한 5천만 원만 가져도 수익도 잘 내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부동산값 오른다고 뭐 네. 조정지역에서 대출을 또 막아. 네, 그렇죠. 요즘 주거용은 5천만 원 가지고 좀 어렵죠. 아. 근데 작은 상가들이라든가 네. 또 조그만 토지들 같은 거, 네.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자금 가지고도 노력하면은 네. 수익을 일으킬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은퇴자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고민이신 게 내가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한 월 3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나왔으면은 내가 이제 은퇴 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경매로 월 300만 원 만들 수 있나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뭐 실제 사례가 있나요? 많죠. 네. 그 3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네. 내가 현찰을 가지고 네. 300만 원을 내가 그 월세를 벌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네. 그거 돈이 얼마가 필요한가요? 꽤 필요하죠? 그렇죠. 예금 금리로 치면은 뭐 어마어마한 10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그 이상도 들어갈 네. 수도 있죠. 근데 경매로 하면은 글쎄요. 그 매매로 하는 거에 비한 내 돈을 실제로 다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네. 한 3분의 1? 잘하면 4분의 1 선에서도 네.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음. 물론 그 은행을 이용하는 네. 게 요즘 우리가 저금리를 또 좀 그쵸. 이용하고 네. 주거용은 어려워졌지만은 상가라든가 다른 뭐 근린상가 뭐 이런 다른 물건들 뭐 조그만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도 비율로 맞춰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경매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 뭐 한 20억이 있어야지 월 300만 원짜리 물건을 본다고 했을 때 네. 경매로 하면은 3분의 1 정도 그렇죠. 뭐 한 7, 8억, 7억 그렇죠. 정도 이 정도가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5060도 이제 부동산 경매를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고객분들도 많이 하실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5060들이 부동산 경매를 할 때. 5060 분들이 경매를 사실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경매를 잘 하세요. 제가 이 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물론 제 고객분들 많은 분들 중에서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어요. 20대도 있어요. 네,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똑같은 입장에서 경매를 하시는 거 보면 그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 물건을 더 잘 찾고 네. 저희들이 찾아줄 때도 그렇고 또 수익을 잘 내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네. 사회적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저도 가끔 그분들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5060 분들은 네. 나 경매 초보야. 경매 네. 해보지도 않았어. 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벌써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집도 팔아봤고 사봤고 이사도 해봤고 네. 또 내가 가게자리 사본 경험도 있고 네. 부동산에 들은 얘기도 있고 네. 그런 게 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그 침전돼 가지고 네. 나름대로 여러분들 노하우가 다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같은 컨설팅을 하는 그 경매 전문가들이 그래도 웬만하면 라이센스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래야 또 이제 보호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보험 처리도 되고 또 뭐 상가를 사든 건물을 사든 네. 그 지출되는 비용 뭐 수수료나 이런 것도 다 집값에 포함되니까 네.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5060 분들은 네. 경매를 잘 하세요. 우리 그렇군요. 작가님이 어떻게 되시나? 제가 30대 초반. 30대시죠? 근데 지금 5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경매를 더 잘해요. 사실 젊은 분들이 뭐든지 더 잘하잖아요. 네. 운동도 잘하고 네, 뭐도 다 잘하는데 제가 보기엔 경매에 대해서 경매에 필요한 네. 그 침착성, 네. 그 다음에 노력, 네. 그 다음에 욕심내지 않는 네. 여유, 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보는 그 노하우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 연륜과 경험은 역시. 네, 경매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오금꾼들이 이제 대표님께 가장 많이 뭐 의뢰를 한다고 할까요? 찾는 물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건? 다양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5060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네. 내가 여윳돈이 뭐 한 2억 있는데 이거를 좀 안전하게 경매로 다 듣고 오세요. 그분들은 아세요. 그렇죠. 부동산에 2억을 투자를 해서 내가 임대 수익을 조금 내서 노년에 조금 편하게 나 연금도 받지만 나는 좀 더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려면 또 임대 수익이 좀 플러스 돼야 돼 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또 그 경험치에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상가야. 나는 공장을 해봤으니까 공장, 창고야. 아니면 난 사무실이야. 내가 사무실을 오랫동안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는 사람은 월세 안 빌리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오면은 그 경험치에 보태서 물건은 돈이 되는 거면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거면 다양하게 보십시오. 다양해 보셔도 지금 고객분의 당신의 눈높이에서 보는 물건은 다 A급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연륜이 있으니까. 뭐 한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50대 분인데 그분은 거의 20대부터 뭐 여자분인데 미용실을 해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뭐 사장님 저 돈도 없어요. 네, 뭐 한 8천 되나? 근데 경매에서 뭐가 좋을까? 그래.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미용실 하죠. 그런데 요즘 뭐 우리 알바도 쓰고 직원도 쓰고 자기는 자리 잡고 비우는데 힘들다는 거야, 육체적으로. 그래서 미용실을 그냥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상가를 임대를 얻어서 장사하는 것보다는 내 상가를 사서 하면 임대료가 덜 나가니까 수익이 좀 더 날 거고 직원들을 써도 수익이 조금 더 안정될 거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한 발 더 나간 거지 이분은. 기왕이면 사면은 경매로 사면 좀 더 싸지. 그쵸.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오신 거라. 그런데 그 크지도 않은 돈 가지고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배운 거는 미용실 자리 하나는 그분이 귀신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보내줄 때도 있고, 우리 또 직원은 매일 물건만 찾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뭐 어떤 걸 필요할까 해서 보내주면, 어둡지 않게 나는 우리 직원한테 야단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미용실 찾는데, 어떻게, 아파트에서도 한 200마다 떨어져 있고, 요거는 요즘 가끔씩 차 타고 다니는 그 커피숍 요즘 커피숍 외곽에서 많이 하잖아요. 창고 같은 데다가 그런 거는 할 때는 왜 미용실이야? 근데 죄송해요,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찾아온 거야. 사장님 이거 나 받을래요. 현장 갔다 왔는데 좋네요. 그분은 거기서 미용실을 정상화 시킬 자신 있는 거지. 그걸 팔더라고요. 6개월 단데. 그리고 그분은 또 자기 업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미용을 몇십 년 하다 보니 지 후배도 미용실을 했던 친구도 있고 뭐도 있고 지 밑에 거쳐간 사람도 몇십 명 있을 거 아닙니까? 돈도 안 들이고 그 상가 거저먹듯이 받더니만 인테리어는 또 자기가 싸게 하잖아요. 늘 해봤으니. 싸게 해서 그 돈 다 뽑아내면서 자기 아는 후배한테 그걸 팔아버려요. 대단하다. 수익을 수익을 내더라고. 근데 장사가 잘 돼요. 왜? 잘 된 자리를 그 사람은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매입을 하는 후배도 그 사람도 바보는 아니잖아. 언니가 소개하는 데인데 진짜 위치가 좋네. 그쵸. 나 손도 안 대고 시설 다 돼 있으니까 언니 비싸지도 않으니까 내가 살게.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2층도 상가를 그 2층은 또 상가를 싸게 받아요. 그렇죠. 시세가 2억짜리를 1억 2천에 낙찰을 받아요. 그 보통 1억 4천 정도로 받아요. 한 70%까지 싸게 받고 2층은. 2층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미용실로 꾸미는 거라 돈도 별로 안 들이고 그리고는
자기가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네. 그거 건물을 2억 2천에 투자금까지 플러스해서 시세에 맞춰서 팔아버린다. 그거는 그 건물의 가치를 본인이 올려놓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직업에서 그렇죠. 가진 노하우가 없으면 그건 누구도 못하죠. 대단하신 분 같네요, 진짜. 그 이런 오금인공 분들이 정말 그 경험과 자기 그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연륜은 있지만 사실 경매 절차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이 경매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서두르지 마시고 네. 주변에 경매를 네.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으세요. 찾고 요즘은 우리 같은 경매 업무를 대행해주는 그 업체들 시스템이 네. 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고객들도 이제 자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경매에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업무를 처리하기가 편할 수 있도록 법적인 법 정비도 잘 돼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경매하면은 무조건 위험하다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들도 항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 처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처리하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주변에 두고 네. 그리고 의논하면서 네. 내 자금을 어디에 쏠 건가 그런 걸 판단을 내리면서 물건을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들어가면 뭐 성공 사례 뭐 거의 성공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참 좋긴 좋은데 사실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뭐 돈이 돌아다니는 시장이야 보니까 사실 뭐 사기꾼들도 사실 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 뭐 받으면 좋지. 하지만 뭐 돈도 들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당해가지고 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경매 컨설팅을 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럼 뭐 대략적인 비용 얼마를 내는 거고 어떤 절차가 밟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요즘은 네. 우리가 집을 사든 상가를 하나 사든 건물을 사든 중개사를 통하면 사실 안심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중개사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네. 자격증을 가지고 보험도 들어져 있고 네. 그리고 손님의 계약금이나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여기 보상 처리가 되지 그쵸, 않습니까?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경매도 일반적으로 보험 처리도 되고 네. 자격증을 가지고 그거는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법원에 등록도 하고 네. 보험도 들어놓고 네. 사실 의뢰를 하고 컨설팅 하는 사람을 만나볼 때 네.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네. 혹시 매수 신청 대리인 자격증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안심하고 맡길까요? 그러면 그러십시오. 그럼 하고 네. 뭐 아직은 또 이제 그게 무허가 불법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에 가까운 건데 네. 컨설팅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네.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거는 만에 하나 사고가 생기면 네. 그건 개인 대 개인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네. 수수료는 사실 우리가 중개사들도 법에서 정한 대로 수수료를 네.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크게 물건 매입하는 물건에 비해서 크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쵸, 아니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경매는 또 수익이 나잖아요. 그쵸. 수익에 비해서 그건 큰 돈은 아니니까 믿고 맡기셔도 괜찮아요. 법적인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감정가의 1%라고 그거 이상 받으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영업정지 받는다든가 법에 제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1% 이상은 못 받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네. 경매는 위험 부담이 아무래도 일반 매매보다는 좀 높죠. 네.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본인도 손해나기 싫으니까 그쵸. 실수하기 싫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자기 자격증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그쵸. 일에 대해서 네.
좀 조심스럽게 하고 고객 편에 들어서 네. 업무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 법적인 수수료는 내가 그 법원 물건을 낙찰 받을 때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실패했어. 예를 들어서 뭐 폐차를 했단 말이죠? 그럼 안 내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로 뭐 물건을 사실 때, 네. 집 보여준다고 다 돈을 주나? 아니, 물론 그렇진 않지만. 내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 네. 돈을 주듯이, 그럼 내가 만약에 뭐, 그 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만 그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대부분 네. 이제 이게 관례상, 네. 관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보통, 네. 경매는 이제 일반 부동산 매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보통 한 20만 원 정도? 그게 네. 보통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네. 저희들도 그러고. 네. 20만 원을 먼저 고객한테 받아요. 네. 받고 수임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일을 업무를 맡는다는 네. 계약을. 네. 어, 물건 그래-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물건도 찾아주고 앞으로 모든 경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줄게요 하고 고객은 당신을 믿고 맡긴다 하고 그건 나중에 이제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네. 뭐- 낙찰 받았을 때. 네, 그건 또 그 먼저 선입금한 거는 20만 원 제해준다. 재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적은 돈이라도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허디는 안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물건을 찾아서 이거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그냥 돈 안 맡기고 일을 맡기면 뭐 나 안 할게요. 그렇죠. 그럼 저는 경매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매는 왜냐면은 부동산 매매보다는 먼저 하는 일이 많으니까. 관리 부족도 해야 되고. 그렇죠. 물건 찾아야 되고. 그리고 현장도 가봐야 네. 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고객과 업무를 봐주는 사람이 신뢰관계에 있는 어떤 매개체로 조금 이제 그 회비 같은 거라고 보시면 어쨌든 내더라도 내가 낙찰 받을 때 그 비용을 제한다는 거. 그렇죠. 예. 그 이제 5060들이 부동산 경매로 손해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네. 경매로 손해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단지 한 가지 네. 우리 입찰 보증금 아시죠? 네. 경매 넣을 때 먼저 네. 10% 넣는 거. 네. 그거를 사실 경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물건 전체적으로 미납, 네. 미납이라고 그러죠. 미납은 뭐냐면 잔금을 못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차이가 있어요. 불허가 떨어지면 돈을 돌려받아요. 네. 계약금을. 네. 그거는 법원에서 불허가를 떨어뜨려서 계약금을 돌려주는 거고 미납은 네. 하자가 없는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을 못 만든 거라. 그러면은 계약금이 법원에 기속이 돼요. 네. 그 돈은 입찰자는 그 돈을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비율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 기입한 거예요. 입찰가나. 그렇게 잘못된 원인은 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그래요? 뭐 재밌는 얘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책에도 나오지만 네. 공을 하나 더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나는 내가 저거 9억에 받으려고 하는데 90억. 그렇죠. 급하게 뛰어온 거야. 시간 늦어서 꼭 지각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럼 뛰어와서 막 쓰다가 거기 숫자 쓰는 거에 한 칸 앞에 당겨서 칸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90억을 쓰고 넣는 거지. 계약금 넣어서. 근데 1등을 했네. 당연히 1등 하지. 10배를 더 썼으니. 근데 그 돈 못 돌려받아요. 법원에 그 경매계에서, 이분, 잘못 쓰신 거죠? 돌려드리고요. 그러면 또 2등 하신 분, 네. 9억 얼마 쓰신 분, 1등 해주기.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보면은 많죠. 낙찰을 받고 났더니, 네. 1등 됐으니까 그 집을 찾아갔더니, 네. 세입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세입자가 있네. 근데 세입자 보증금이 1억이네. 네. 근데 이거를 변상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네. 그럼 어떻게 계약금 2천만 원 넣은 걸 차라리 날리는 게 그렇죠. 낫지. 그런 경우. 뭐 사유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미납되는 거를 일단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면 그런 실수는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보상받는 거죠. 왜? 컨설팅 계약서를, 그러니까 수임 계약을 하신 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변상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부동산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도 하시나요? 안 합니다.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안 하기도 하지만, 네. 예전에 저도 직장 생활 좀 할 때는, 네. 그 직장인들을 원래 그 우르르 주식 네, 투자 뭐 네, 서로 네. 담배 피면서 네.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해봤는데, 네. 그 잠깐이지만 정말 불확실성에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많은 주식 하신 분한테 미안한데, 네. 돈이 까먹는 거라. 네. 근데 사실 부동산은 돈은 까먹는 게 없어요. 그쵸. 본인이 조심만 하며.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집값 내려가고 땅값 내려가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매로 사면 네, 그쵸. 집값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일단 이 시세보다도 더 네. 싸게 사놓으면 오르는 거는 여기서부터 오르잖아요. 그쵸. 일단은 이만큼 벌어서 네. 가는 거고 만에 하나 네. 이 시세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나는 싸게 받아놨으니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경매는 본인이 그냥 말하자면은 실수, 터무니없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네. 까먹을 일은 없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은타크 구독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죠. 예,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저는 5060 분들한테 참 할 말을 맞습니다. 하지만은, 저도 50세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노년에 여유 있는 삶, 그리고 안정된 생활비나 네. 내가 자금, 즐길 수 있는 자금이 나오는 게, 네. 참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리도 하죠. 그래서 은퇴해서 우리가 치킨집 열었다가 홀라당, 그렇죠. 예, 또, 제 친구들 은행 지점장도 네. 몇 있어요. 이 친구들 지금 은퇴하는 시점에 벌써 네. 2명을 했고, 네. 이 친구들도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나한테 자랑을 해요. 네. 야, 내가 채권 담당도 해보고, 네. 명색이 지점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나 경매 좀 한번 해보면 어때? 네. 왜? 그네들이 알거든요. 경매를 하면 실패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고 일단 출발점이 더 좋다.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건물을 사든 상가를 사서 임대 수익을 일으키더라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좀 더 수익도 일으키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으니까 5060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은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네이버에 무료 경매 치셔도 되고, 네. 경매를 검색하는 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보시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의외로, 수익도 생기고, 편안한 노년을, 또 안정된 노년을, 그리고 자신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이제 하프옥션의 신기선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